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피고발이라는 것은 피고발인의 주관적 인식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냐?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변호인이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검사가 고발인 측 참고인에게 했던 발언입니다. 검사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몰랐다는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가 아니다라고 자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검사는 사라졌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보면 규정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프로필 사항이나 그리고 행위, 이것을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랐다라는 주관적인 인식은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대법원 판례도 보면 공직선거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방하는 그런 게 아니나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라는 앵커의 발언에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 수사 검사도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규정,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정적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선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얘기했죠. 그거랑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한 발언,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정치검찰의 이중잣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정치검찰 해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겐 심판의 채찍, 한동훈 대표에겐 쇄신의 압박, 검찰에겐 탄핵과 해체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놓아줬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랑의 시기엔 우리 중 누구조차 길을 잃으면 난파하고 실수하면 징계됩니다. 긴장하며 단결하여 싸울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 정치 검찰, 정치 군인들의 일탈을 척결하면서 민생과 평화 안보를 세심하게 챙기고 정권교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또 우리 후보들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전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강화에서도 그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서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새로운 우리 민주당이 된 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민심에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농업은 비교 우위를 논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식량 안보에 관한 아주 핵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OECD도 식량 안보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식량 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쌀값은 변동폭이 과잉 생산에서 옵니다.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들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민주당이 쌀값 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정책입니다. 국정을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